네, 오늘은 증여세 없이 3억 원을 주는 방법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이 영상과 관련돼서 최근에 KBS 속고 살지마에 다녀왔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이 많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3억 원을 제가 현금으로 자녀한테 줍니다. 이때 증여세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7억 원만 받고 자녀한테 파는 거예요. 자녀는 실질적으로 3억 원을 얻었네요. 근데 증여세는 없죠.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가능하다고 누가 그랬나요? 제가 그랬나요? 물론 저는 저를 안 믿기 때문에 국세청 보도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세청 보도자료네요. 2020년 11월 달. 어떤 상황이냐?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 원에 자녀한테 매각한 거예요. 아들한테 증여한 재산가액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시가는 10억인데 낮은 금액 7억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저가 양수에 따른, 싸게 샀잖아요, 자녀가. 증여세를 부과한답니다. 얼마를 부과하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 10억, 거래가액 7억, 그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네요. 10억짜리를 7억에 거래했다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이 이건데 10억과 7억은 해당되는 증여재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떨까요? 양도 차익이 있겠네요. 양도 차익 얼마일까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냐면 아까 그 내용이에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 이거잖아요.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래요. 어떻게 재계산하죠? 똑같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이상, 3억 이상 나진 않는데 시가의 5% 상당 이상, 이거에는 해당되네요. 그러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는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그 규정이에요. 어떤 문구로 시작하냐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그 경우만 이게 해당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비과세라 그런 분이라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게 없죠. 그러니까 양도세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인 분들은 양도세가 조금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영상을 만드니까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3억 원과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별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 3억 원요, 증여재산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재산 0. 당연히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같이 쓰면 안 좋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 5천에 거래하는데 쓰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증여재산 5천만 원 공제는 먼저 주고요. 그냥 5천만 원을 주고 증여세 신고합니다. 증여세 없겠죠? 이 거래가액을 만들 때는 7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 5천에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할 때 양도 차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양도세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굳이 5천만 원을 더 주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계좌이체해서 주셔도 좋겠네요. 아까 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줬던 그 보도자료,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 적발됐길래 그렇게 자세하게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지. 그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실제 현황과 사례.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했대요. 특수관계자에게 매매했죠? 저가로. 아까 그 경우겠죠?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이 분양권, 이거 실거래가 등록하죠? 당연히 시세정보 국세청에서 알 수 있겠죠. 양도소득세, 부당이익 계산 부인 대상. 그래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했겠죠? 그리고 증여세도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분은 증여세가 부과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어머님이 분양권에 당첨되셨어요. 주택도 많으신데 운도 좋으시네요. 이 어머님 다주택자니까 이분은 다른 아파트를 자녀한테 넘겼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받겠죠. 아마 세금 폭탄이 더 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분양권으로 거래를 한 거죠. 왜냐하면 분양권 거래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분양권도 당연히 실거래가 등록되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다시 계산되게 됩니다. 이 영상, 그 KBS 속고 살지마에 달렸던 댓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아닙니다. 나도 10년차 회계사인데 공격적으로 컨설팅. 저는 어떤 규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소개한 거죠. 컨설팅 한 게 아니죠. 저도 10년차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같은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규정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보는지를 알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남기니까 어떤 분이, 이건 일반인 분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가 아닌 걸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딱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인 전문가 분들보다 그냥 일반인들이 그 정보를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런 일반인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목적으로 저도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특정 분야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지식. 그냥 전문가보다. 그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단순히 규정 하나를 가지고선 잘 적용하는지 여부는 경쟁력이 될 수 없겠죠, 전문가한테. 저 같은 전문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일반인들과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이 댓글 두 가지 모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비속에 포함되는 거죠. 자녀한테 팔았다면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대요. 이런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거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 같은 거네요. 근데 추정입니다. 추정. 아까 댓글에서 뭐라고 돼 있죠? 간주라고 하셨는데 간주는 아닌 거예요. 추정입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아니란 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저는 이런 거래에 대해서 자문이나 컨설팅을 할까요?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목표하는 고객분은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걸 가지고 컨설팅 하려고 타겟팅한 건 아니죠. 이 규정을 잘 보면요. 어떤 분들한테 적용하면 좋냐? 일반적으로 증여세율이 높은 분들이 적용받아야 좋아요. 3억 원을 다운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증여세율이 높은 분들은 1억 5천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여세율이 높은 분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여야지 이 규정을 풀로 활용하는 거예요. 증여세율이 높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돈도 많은데 1세대 1주택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그 주택이 9억 원 이상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 비과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부자인데 1세대 1주택 적용하고 단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액의 아파트를 자녀한테 정말 비과세로 줄 수 있어요. 딱 이런 분들은 실제로 상담해 보잖아요. 그럼 자녀가 능력이 없습니다. 고액의 아파트를 자녀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런 사례에서는 자녀가 능력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죠. 극히 소수가 자녀가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자녀는 아파트를 취득했잖아요. 그럼 이 자녀가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세는요? 이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는 7억에 샀습니다. 이걸 지금 바로 10억에 팔아요. 그러면 3억 원의 이익이 났네요. 어떤 자녀여야지 이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녀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야지 아까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조건이 까다롭죠, 지금. 부모님이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녀가 능력이 있으면서 딱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돼요. 바로 못 팔겠네요. 결론적으로 그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금 흐름이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래를 완성시킨 다음에 저는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야 될까요? 증여세 절감액의 20%? 꽤 큰 금액이네요. 근데 자녀의 양도세 증가 금액은요? 지금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건 제 수수료를 차감시키는 요인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거를 컨설팅하거나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왜 만드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양한 것 중에서 하나를 적절한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몰라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상담하시러 오신 분 중에 상가를 실제 저렇게 거래하신 분이 계세요. 가지고 있던 상가를 자녀한테 줬습니다. 자녀한테 줬는데 임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금 필요해서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거래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저를 새롭게 찾아오신 거겠죠. 아마 기존에 상담받았던 곳으로 다시 가진 않으실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양도세 증가 금액까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자녀 입장에서. 자녀가 10억에서 7억으로 낮췄잖아요. 이 7억이란 자금이 있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또한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5년간.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